오늘 아침에 보면 한국이 환율 폭등으로 멕시코한테 뒤져서 세계 14위로 GDP가 떨어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킹달러 여파로 코스피 순이익이 3조 1000억이 상반기에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원화가 하락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입이나 인프라 대여하는 운송 유틸리티 업종이 환율에 민감하고요. 외화부채 많은 기업들이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의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달러 초강세에 따라서 슈퍼엔저 N이 지금 1달러에 1월달만 해도 140원이었는데 지금 158엔, 즉 160엔이 깨질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N이 너무 낮아도 낮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기업이 지금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예상 밖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N절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난 뒤에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N저가 심하다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철강 IT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지금 엔화하고 연계되어서 엔화에 이 동조되는 이 프록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국제적으로 원화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그래서 한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소비자 물가까지 끌어올려 각종 생활 물가 상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달러에 일본의 지금 물가도 자극되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엔화와 더불어서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1,400원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일학개미라고 N으로 내가 전번에 N 사지 말했죠. N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죽을 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수출과 물가도 지극히 지금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1달러에 155엔 이상의 환율을 용인하면 한국도 1,400원이 돌파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중동에서 지금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달러 엔 환율이 지금 불안해지면 한국도 여기에 영향력을 받게 된다. 수출기업 실적이 매우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작년 12월에 실질임금이 3.1% 감소했다. 앉아서 실제로 임금이 3.1% 줄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특별급여가 12% 줄어서 임금은 전년 대비 12월 달에 0.1%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가 그보다 훨씬 더 오르고 연말에 이 보너스라는 것도 줄어들면서 모든 분야에서 연말 보너스가 12월 달에 주는 게 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한국의 이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더 이상 0%대 금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는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가 5%에서 아주 장기간으로 보면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4% 이상은 될 거고 또 기준금리가 5%에서 6, 7%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경제를 살리는 변수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과거에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기대하다가 리오프닝 없어서 작년에 엿댔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보스 총재가 경고를 한 게 나왔습니다. 1820년대,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지금 세계 부채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했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보지 못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전 세계 부채가 GDP 대비 93.2%, 코로나 전인 2019년 84.9에 비해 8.3%나 올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빚으로 묵고 살고 있고 2029년에 100%에 육박할 걸로 전망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 주범이다.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IMF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뒤늦게서 머리 나쁜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또 지금 한 1년 반 만에 난리가 나서 이렇게 전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팍팍 올렸다가 부드럽게 금리를 내리면서 소프트 랜딩 할 거라고 봤는데 소프트 랜딩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착륙 그야말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렸죠. 그래서 한 1년간 겁나게 올렸는데 자, 이렇게 올리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와서 물가가 내려갈 거다 생각했는데 물가가 내려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물가가 내려가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간다고 작년 여름 이후에 올 봄까지 꿈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고금리가 계획대로 물가를 잡았고 또 금리를 올렸다가 경제가 가라앉고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일자리도 계속 많고 실업률도 낮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물가 인상 없이 호황인 골디락스가 왔다 그랬는데 골디락스 노랜딩이라고 이야기한 게 엄청난 착각이고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이 1.6%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1분기에 코어 PCE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 3.7까지 나오면서 충격이 엄청나게 커버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금리를 내리자니 이 물가가 안 잡힐 것 같고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침체에 빠진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고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완전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 못 내린다. 자, 완전한 침체나 시장에서 이 대규모 정시 폭락이 일어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높고 이런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수 경제가 더 나빠질 거다.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의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세계 경제에 위험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와 한국 원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유로화, 위안화도 지금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강달러가 미국의 경우에는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 제품을 사기는 좋겠지만은 지금 이 강달러로 인해서 수입을 해서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겁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금 이런 경제적 혼란상이 지속될 거고 이것은 한국 경제에 지금 치명타가 될 거다. 올해 안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고 맥커리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황에 빠진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실을 낳으면서 아마 몇 달 이내에 미국 증시, 내가 볼 때는 한 4, 5개월 이내에 미국 증시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강달러 속에서 미국 증시의 추락이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에 급속한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 경제도 이 충격을 받을 거다. 그러면 이 97년에 IMF가 있었듯이 그 이후에 가장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한 해가 올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